안녕하세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오늘은 한국수력 원자력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 자기소개서는 이 항목이 고정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경험이나 경력 기술서인데 경력이 부족하다 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경험 경력 기술서와의 차이점은 항목이 구분되어 있어서 나열식이나 개조식 작성이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내용 중 본인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소재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직 분들은 총무, 예산, 대민 업무, 자산관리 이런 쪽에서 본인의 경험과 역무를 엮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기술직 분들은 경상정비나 보고서 작성, 발전 운영 이런 쪽에서 본인의 경험과 직무를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발전소 운전, 보전 이쪽으로 연결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세부 1번 항목을 보시면, 이 항목은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내가 속한 조직의 특성, 목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번 항목에서는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인지 아니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업무나 목표인지 고려하시고, 또 업무 중에는 사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업무부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하는 업무로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한수원도 마찬가지로 매일 해야 되는 일일 점검이나 전표 처리 이런 업무도 있을 거고, 월간 회의, 월간 점검 같은 월마다 해야 되는 업무도 있고, 결산, 안전 관련 행정 업무 같은 분기별 업무가 있을 수도 있고, 지표 관리나 기획처럼 중장기 업무도 있습니다. 업무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업무 분장을 한번 떠올려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3번은 결과는 꼭 정량적이거나 정성적으로 구체화해서 너무 나타내려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내가 배운 점, 느낀 점이 무엇인지 작성해 주시고, 한수원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항목에서 아마 가장 어렵고 조심해야 할 점은 직무에 대해서 연결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한수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발전사와 비슷한 업무도 있으니 같이 참고를 해서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서칭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항목입니다. 직업윤리는 올해 다른 기관에서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항상 자기소개서에 나오는 항목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 출제자가 좋은 결과라고 했는데, 주관적인 표현이지만 자기소개서 공고에 넣은 게 원하는 바를 유출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윤리적인 행동으로 어떤 가치를 얻었거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이런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소재를 고르실 때는 좀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소재를 정할 수 있겠지만, 이 항목을 정하셨을 때 면접에서 받을 질문이나 압박을 생각을 하셔서 내가 답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소재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1번 항목에서는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앞에 항목보다 백자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따라서 정직, 봉사, 윤리 관련된 어떤 가치가 충돌한 건지, 아니면 윤리 관련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발휘하는 상황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행동을 한 이유, 이거를 작성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이 행동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이슈에 대해 판단했는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을 해주시면 글자 수를 어느 정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행동에 대한 결과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앞에 2번 항목에 넣으셔도 되고 3번 항목에 넣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분량에 맞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 이 행동으로 결과는 어땠고 이후에 행동이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변의 영향은 어땠는지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실 점은 좋은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너무 타인이나 동료를 윤리적으로 못 지켰다,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것을 너무 좀 극적으로 작성을 하려다 보니까 비난하는 투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기보다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의 행동에 포커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번 항목입니다. 협업이나 협동 관련한 경험은 사실 첫 작성이 아니면 대부분 한 번쯤은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항목보다 조금 더 차이점은 조직적인 관점에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썼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항목에서는 당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어떤 점을 노력했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돌이켜보시면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번 항목은 조직에서 이미 나에게 정해진 역할이나 룰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거나 헌신했는지 돌이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력에는 시간이나 어떤 가치를 투여할 수도 있고 업무를 돕거나 혹은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내가 역할을 잘해서 다른 효과를 파생시키는 쪽이었는지, 나의 역할뿐 아니라 동료의 역할도 일부 도우면서 목표를 달성하려 했는지, 그것도 아니면 동료들이 어려워하거나 꺼려하는 일을 나서서 도왔는지 등 구체적인 역할을 판단하시고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노력을 한 점이 어떤 항목에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이 행동이 주는 영향이 만약에 소재가 좀 생각이 안 나신다면 동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다거나 혹은 인식이 바뀌었다거나 혹은 방법의 변화는 없었는지 이런 점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과중한 상황 때문에 약간 억지로 했다, 수동적인 이런 글의 방향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글을 풀어가시면 글의 뉘앙스나 글의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4번 항목입니다. 한수원의 인재상은 기본에 충실한 인재, 배려하는 상생 인재, 글로벌 전문 인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기술직 분들은 안전이 들어가다 보니까 1번이나 3번, 사무직 분들은 소통, 협력, 사회적 가치를 연결하려고 2번, 3번을 고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소재를 선택하실 때 지원자 나 스스로에게 조금 더 맞는 성향을 고르셔야 앞으로 인성 면접, 그리고 인성 검사, 그리고 면접에서 빌드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 조금 더 판단을 하시고 소재를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능력 단위는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한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다른 기관 혹은 다른 발전소랑 어떤 면에서 업무 디테일이 다른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능력 개발을 위한 목표로는 정량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면허를 취득하거나 이런 게 꼭 아니더라도 업무 방식이나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지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시험에 떨어지거나 공부나 혹은 역량 개발 자체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어려웠다 이렇게 풀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목표를 달성해야만 이루어지는 역량도 있지만 사실은 시행착오, 트라이 앤 에러 과정에서 얻는 경험으로 생기는 인사이트나 역량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민하시면 핀트가 조금 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3번 항목에서는 앞에 이 직무 능력과 결국 같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역량은 특정 경험을 했거나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 꾸준하게 갈고 닦아야 하기 때문에 입사 후에는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이 점은 만약에 면접을 가시게 되면 입사 후 포부랑 약간 연결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3번 항목이랑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서 소재를 어디에 배치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아마 꽤 계셨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나의 개인적인 역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면 3번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번을 보면 상황을 기술할 때 풀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이미 내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입장을 풀어가는 방법도 있고, 처음부터 단순하게 상대의 입장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의 입장에서 상황을 설명해가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글을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사실 대다수 분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먼저 자세하게 기술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는지 풀어가는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입장에서 위주로 풀어가신다고 한다면 내가 당시에 어떻게 판단을 했고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발언을 해서 나랑 의견 차이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입장에서 상대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판단을 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 의견과 근거와 상대의 의견과 근거에서 어떤 점이 달랐는지 이 점을 고민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번 항목은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하지만 꼭 역지사지를 생각만 역지사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행동으로 해보면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시뮬레이션이나 모델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솔루션은 무엇이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솔루션은 무엇이었고 상대가 무조건 수긍하거나 바로 포기하는 경우보다도 사실은 상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내가 만들어줬나? 혹은 그래서 그런 점들이 느껴지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항목입니다. 면접 강의를 하거나 자기소개서 첨삭을 그동안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봐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히 말을 정말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의 면접을 할 때 아무리 압박을 해도 막힘없이 탈압박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잘하는 게 꼭 대화를 잘하는 거는 아닙니다. 말은 잘하지만 핀트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중언부언인 경우도 있습니다. 심하면 어떤 분들을 이거는 악용해가지고 대인관계에 활용하거나 책임 면피를 하거나 심하면 가스라이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는 결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와 내가 하는 것임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듣기만 해서도 내 의견을 전달할 수가 없고 내 의견을 이야기만 하고 피력만 하더라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이야기인데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수력원자력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